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 참 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잘 커지고 있었고요. 제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게 보탬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보람이 있었고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저녁 한 새벽이죠. 한 12시, 1시 그 사이에 남편이 응급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줍니다. 그때서부터 행복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행복했었을까? 이러한 것들. 전화 한 통으로 나의 행복이 감염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3가지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거든요. 이 3가지가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이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도 있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건강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건강도 하고 돈도 있는데 그것을 누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슬프죠? 건강하고 시간도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이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이 3가지가.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었을 때 우리 가족은 남편의 전화가 한 통화로 인하여서 모두가 행복했던 건 아니구나. 누군가가 건강을 잃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그렇게 넉넉했던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이 경제의 구도가 조금 더 이렇게 쏠려가면 우리 가족이 드라이브로 갔었던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갔었던 해외여행 갔었던 것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동안은 제가 약간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런 일들로 제가 공부방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생계적으로 공부방을 보니까요, 앞에 옆에 있었던 저의 경쟁을 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너무 많이 보인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 있지 이랬었던 것이 제가 이제 남편을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이제는 이 트렌드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공부방에서도 아이들이 조금씩 줄고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나의 공부방으로 남편의 월급을 대체할 수 없겠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어떻게요? 플랜 B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위기 앞에서는 열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미래를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공부방을 할 때는 저희 만족도가 별이 한 3개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전화 한 통화로 별이 2개에서 하나로 내려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별이 몇 개이신가요? 제가 그때 위기에 있었을 때에 제가 기회를 잡음으로 제 별의 만족도가 이제는 4개에서 5개를 향해 가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지금의 현재의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경쟁을 하는 그러한 바쁜 그러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 있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들어보셨죠?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부분에서 65세가 결국 뭐예요? 청년이죠.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발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러한 선물과 같은 이야기고, 선물인데 달갑지 않은 선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였었을 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이거 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뭐냐면요, 대유행이에요. 이제 대유행이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풍토병,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엔드예요.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그냥 풍토병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팬데믹 발생 주기. 2년에는 사스고요. 그 다음 9년에는 신종플루, 그 다음에 15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20년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발생 주기인 거예요. 7년에서 6년에서 5년 점점점 짧아지죠. 이제 곧 우리가 3년 뒤에 25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 위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화가 돼서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전략을 구상해야 될 그러한 때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일상화, 위기를 제가 한자로 봤더니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그런 한자 저는 위기가 위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 이 두 가지.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 코로나 때 그것을 기회로 잡았던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오는데 기회의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변화 속에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변하죠. 이렇게 지금 2022년에 소비자 관심사 주요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소득, 인플레이션, 재테크, 이코노미, 이거는 임시지. 예를 들면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키면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이제는 평생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가운데 있는 큰 글씨 미래 준비. 왜냐하면 제가 저희 남편으로 인하여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다시 한번 큰 위험에 노출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런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올 또 다른 어떠한 시대적인 위험 안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래 준비를 제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 준비.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면 건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된다. 건강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면역에 대한 이 건강을 그 도표를 보시기 전에 건강은 면역에 대한 것들, 개인적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지, 성장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6년에 3조였었어요. 16년에 3조. 그런데 작년이죠? 21년에 몇 조요? 5조를 돌파를 했대요. 그런데 30년에 이제 예측하고 있죠? 그러면 5배나 넘는 25배, 그러니까 25조. 이것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죠. 그러면 작년에 나는 코로나로 되게 힘들었는데 누군가는 5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그 사이에 20조, 25조를 누군가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했었을 때 건강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은 신문기사에도 이게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유망 산업. 첫 번째 제가 빨간 글씨로 쳤죠. 뭐냐면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25조를 내 거를 그 안에서 나의 파일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미래 준비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온 오프라인의 결합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결합 두 번째 줄에 그렇죠? 그럼 보시면 이것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드릴게요. 보세요. 돈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영화를 잠깐 보시면 우리 이렇게 영화 봤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영화를 보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다 가기는 하지만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돈의 이동이 또 두 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무인이에요. 편의점도 무인, 밀키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도 무인이에요. 이제 키오스크는 그냥 상식입니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고 있어요. 세 번째 쇼핑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돈의 이동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유형에서 무형으로 가고 있죠. 유형에서 무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치와 부의 이동이 되는데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노동과 점포에서 이제는 로봇과 온라인몰로 부의 가치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 이상 같은 마법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제가 우리 남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방 하나로는 남편의 얼굴을 대체할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플랜 B.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하나씩 준비하거나 아니면 들여다보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플랜 B라면 어떤 걸 우리가 플랜 B로 가져가야 되냐. 첫 번째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지속적인 현금에 크게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의 속성이에요. 돈이 어떻게 해요? 꾸준히 나에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가? 그런 일이라면 내가 플랜 B를 준비하지. 이런 것들이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은 더 좋겠죠. 그렇죠?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일, 이러면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보세요. 지속적으로 현금이 흐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래가 성장이 된다면 나의 파이가 점점점 늘어나는 일이죠. 본업을 가지면서 지금 다 투잡이시죠. 지금 저녁에 일하고 오셨어요. 맨 마지막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는 일. 이러면 이 돈의 속성에 맞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오늘은 1,000원이 늘어나고 내일은 또 2,000원이 늘어나는 일이면 훨씬 좋겠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플랜 B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을까요? 보세요. 건강, 아까 이야기한 제가 미래 준비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건강, 하나는 경제적인 것들, 2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그러면 내가 플랜 B로 내가 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키워드들이요. 중간에 보시면 무인화도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케어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플랫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플랫폼이 모자라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플랫폼. 그런데 이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거 어떤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장홍규 골드님께서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간에 나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플랜에 대한 것들, 내가 비즈니스적인 것들 궁금하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될까?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사고면에서 봤을 때, 이는 저희 남편처럼, 저희 남편이 은행 다녔었거든요. 은행도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이죠. 저는 공부방을 운영했으니까 자영업자예요. E하고 S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면 노동수익이에요. 시간하고 돈을 비례하는. 저희 남편이 더 아팠다라고 하면 더 남편으로 되어지는 수입이 단절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퀄리 수익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수익은요. 그래서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가 B부면 보시면 시스템을 내가 만들겠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시냐면 기술, 자본, 인력, 이게 필요하세요. 내가 시스템을 사고 싶어. 여러분들 뭐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쵸? 이거 사고 싶으시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요.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내가 껴안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시스템을 구매하자. 사지 않고 빌려서 쓸 수는 없을까? 빌려서 쓰는데 아웃풋은 똑같은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있죠. 어떤 일이냐면 회원 직접 판매 이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은 자본도 필요 없고 정보도 필요 없으면서, 그쵸? 전문 지식도 그다음 필요 없으세요. 그냥 시스템을 빌려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의 이것의 유통구조,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죠.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야. 그쵸? 1년 동안 열심히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병은 고쳤는데 건강이 막 다크도 얼굴도 밑이 까맣고요. 몸은 많이 이렇게 체중은 늘어나 있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그때에 운동을 할까?
아니면은 식이요법을 조금 더 달리할까 이랬었을 때 지인으로부터 좋은 영양제를 권유받았어요. 그것을 먹고 건강을 하니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진 모습을 딱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묻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것을 제가 무엇을 해줬어요? 정보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먹었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 전달을 받으신 분도 본인의 건강과 플랜 B를 위해서 알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그의 지인에게 이것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나로 인하여서 정보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와? 회사의 제품을, 회사가 제품을, 그리고 회사가 이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이것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유통 구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로부터 제품을 먹거나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 포인트,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가 누구한테요? 정보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게 회원직접 판매 유통 구조의 속성입니다. 나는 무엇만 했어요? 정보 전달만 했어요. 정보 전달이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의 이름이죠. 얘는 나에게 아웃풋으로 무엇을 주냐? 인풋은 뭐냐면요. 내가 정보 전달을 한 거예요. 내가 체험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줬더니 아웃풋은 권리소득. 무엇 때문에? 내가 전해준 그 멤버십, 그 다음에 인프라 때문에 권리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이 회사를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연결하는 우버, 그리고 맛집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는 뭐예요? 무료 문자를 주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멤버를 구성하죠. 이 멤버로 인해서 커다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게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영양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것을 연결한 누구? 만족한 소비자. 위에는 대기업이죠. 밑에는 누구요? 개인이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음식과 그 다음에 이런 식당을 어떻게 연결하는 일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연결의 대가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보세요.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생산하고 있는 유산나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누가?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연결해 주나요? 만족한 나와 여러분들과 만족한 소리.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에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하고 밑에 유산나의 이런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다르죠. 또다시 정보를 받은 그 누군가도 만족하면 그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확장성,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보면 쿠팡도 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거 작게 여기 보이시나요? 공유 버튼. 이게 있거든요.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누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공유한 상품을 친구가 구매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1%, 월 5만원까지. 이게 신기해서 또 이제 쿠팡에 들어가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걸 못 보셨다 그러면.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쿠팡은 최대 1% 한 달에 5만원을 주는데요. 유산화 플랫폼 비즈니스는 최대 35%. 무한소득까지 가능한, 똑같이 연결한 것은 결론은 똑같거든요. 중요한 건 쿠팡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활성화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유산화 플랫폼 비즈니스는 30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하죠. 그래서 이제는 유산화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산화에는 딱 한 가지예요. 경험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일, 공유 버튼. 그런데 이 공유 버튼이 얼마나 굉장하게 크게 파급 효과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정보를 얻었어요. 정보를 들었어요. 내가 한 달에 2명에게 내가 받은 정보를 나눠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안에 2명의 이 전달력이 얼마나 커다란 멤버십으로 가져가는지. 자, 보세요. 정보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근데 제가 한 달에 딱 1개월 만에 2명에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3명인 거죠. 누적 숫자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정보를 들은 그 2명이 똑같이 한 달 만에 2명을 전해줬어요. 그랬을 때 누적 숫자는 몇 명이요? 7명이에요. 세보시니까 7명이시죠. 2개월째에 7명인데 이 다음서부터는 누적 숫자를 보세요. 똑같은 행위가 그 다음 달에는 15명, 31명, 그 다음에 5개월에는 63명. 여기서 좀 작아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명으로 늘어나죠.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200명, 500명. 그 다음에 몇 명일까요? 1000명이죠. 9개월 만에 1000명이에요. 이 플랜으로 넘어간다면, 자 보세요. 10개월에 2000명.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많아서 못 썼어요. 11개월은 어떻게 돼요? 4000명이 넘는, 12개월 만에 8000명이 넘는 나로부터 인하여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2000명이 넘는 게 1년 안에 거의 10,000명의 나의 멤버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시면서 가슴이 뛰셔야 되는, 저는 이거를 보면 항상 가슴이 뜁니다. 오, 나의 인프라. 이러한 것들. 수입의 연결의 대가로 수입이 생기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이 2,000명 사이에 그도 만족을 했다면 그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도 플랫폼이. 그러면 내가 받는 플랜 B에 대한 소득이 그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나만 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카카오 본인 회사만, 배달의 민족도 그 회사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유사나의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나와 너가 같이 나의 가장 내가 공유해준 가장 좋은 친구도 그 친구도 같이 벌어가는 그러한 수입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에요. 세계는 200조인데요. 한국은 5조입니다. 5조. 아까 생각나시죠? 어디에서 5조였죠? 건강기능식품이 작년 5조 돌파했던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하실 건 이거예요.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이 이 3가지인데요. 영양제가 50% 이상, 두 번째는 화장품, 생활용품이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보시면 회원 직접 판매는 소비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험을 가지고 소개하면 소득이 일어나요. 점포도 없고 중간 유통 단계도 필요 없고 수익의 일부분도 내가 돌려가는. 그런데 나는 무엇만 하면 돼요? 제품 애용만 하면 됩니다. 아까 500에서 1000으로, 1000에서 2000으로, 2000에서 4000으로 그룹을 형성했죠. 이 그룹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내가 받는 수익이 끊임없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뛰실 것 같습니다. 회원 직접 하면 그래, 괜찮아, 그래. 그럼 조금 더 알아볼까? 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알아보셔야 되느냐면 먼저 회사를 알아보셔야 돼요. 아까 4,000명, 8,000명을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2,000명에서 4,000명으로 가고 8,000명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 제품이 그냥 좋아서는 안 되죠. 좀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야지 나와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수익. 나도 벌어가고 너도 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겠죠. 이러한 것들 3가지를 좀 더 살펴보셔야지 돼요. 자 이제부터 유산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 딱 왔어요. 제가 시간은 재지 않았지만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팔도 고개도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되게 고단하실 거예요. 오늘 장원규 리더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5분 정도 빨리 끝내셨거든요. 저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는데 이 안에서 참 괜찮네? 옆에 계신 분한테 조금 더 알려줘라고 해서 이 뒤에 거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셨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이러한 것은 오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오전에는 이런 타이밍이 없어요. 뭐 힘드시든지 목이 말라 기침이 나도 그냥 갑니다. 기침 혹시 하시면 잠깐 제가 타이밍 멈출 수가 있어요. 막 튑니다. 그래서부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소개해 드릴게요. 유산화는 이분이 창립자이십니다.
현대 그리고 삼성의 창립자 기억나시죠? 네. 창립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창립자의 마인드죠. 마인드가 그 회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유산화도 마이러네즈 박사님,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에요. 자, 어떠한 이념이냐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그래서요, 유산화의 제품에는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에는 비즈니스가 담겨 있지 않고요. 비즈니스가 담겨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 제품 중에 유산화 제품 중에요. 가장 그 재료, 원재료가 아무리 폭등을 해도 제일 늦게, 되도록이면 늦게 가격을 인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제품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줘요. 손 딱 들자. 한 분, 두 분, 세 분, 나를 그러시면. 자, 무슨 제품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헬스팩 저 가방에 하나 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유산화 제품 중에서요. 가장 늦게 제품의 인상을 올리는 거. 되도록이면. 폴리시. 아니 폴리시가 아니라 프라바놀시. 그쵸. 그걸 제일 애장하시고 오는구나. 자, 아니지만 이따가 드릴게요. 유산이라는 거지. 어린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부강한 난 아니어도 얘네들만은 좀 먹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유산이 멀지에 있는 영양 성분이 거의 그 어느 회사의 그 종합영양제 그 함량만치 들어있잖아요. 2만 원대인데. 그래서 제품에 건강을 담았어요. 비즈니스를 담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열어놨단 말이죠. 이것이 이분의 그러한 경영 철학입니다. 92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지금 이렇게 본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인하우스 시설, 여기에서 100% 영양제가 생산이 되어집니다.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서요. 내가 이민을 가든지 아니 이민 간 친구 나의 친척에게 유산화를 계속 연결해요. 나의 코드 하나로 모든 사업들이 24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사의 연구 중에 함께 마이크로바이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장내 미생 지금 딱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에 걸린 그런 질병을 알아보는 그런 연구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도 있고요. 산업이고 유산화의 해독병원은 멕시코에 있고요. 여기에서 수술 없이 암을 이기는 것을 해독과 그 다음에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영양제로 계속 건강 우리나라의 그런 재벌 그런 회장님도 여기 갔다 오셨는데 뉴스에도 이슈화가 됐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조금 더 알아보시겠다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뉴욕 증시에 상장 11년에 되었고 중요한 건 이거죠. 헬스케어 의약품의 이름으로 상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유산화의 그러한 회사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성장이 되고 있느냐. 성장이 되고 있느냐. 돈은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목 안에 있어야 돼. 성장하고 있는가의 바람 속에 있어야지 나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비즈니스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성장하는 바람을 같이 타는데요. 유산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2020년에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때도 18% 성장이 되었었고요. 작년에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산화입니다. 보험도 드러났죠. 사업자와 소비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험도 우리나라의 한국지사가 200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527호로 지금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업하실 수 있고 제품도 섭취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고요. 좋은 일도 합니다. 여기까지 회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 드렸어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우리 장항규 골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품입니다. 제품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제가 회원 직접 판매의 제품 세 가지 90% 이상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50% 이상 뭐였죠? 영양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화장품, 세 번째는 생활용품. 이 세 가지. 그래서 유산화에는 뉴트리션, 영양제가 있고 화장품이 있고요. 평생 해가 지지 않는 다이어트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가 제품이 나요. 그죠?
우리 집 평생. 그래서 이 제품은요,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한 전문 서적에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그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효능이 가장 높으면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영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리고 캐나다의 의사들이 보는 편람안에 CPS, PDR에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전에도 실려 있고 처방전에도 되어 있어서 처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양제로 여러분들이 소개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독보적이냐면요. 이 기술 때문이죠. 인텔리전스 기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지만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세포 분열, 죽을 때까지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건강하게 분열이 되면 좋겠죠. 이 기술이 영양제에도 있고요. 화장품에도 이 기술이 녹아져 있습니다. 컨슈머랩에 계속 통과되는 그런 제품. 그리고 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베스트 오브 스테이스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700개의 상을 전 세계의 기관에서 받았어요. 30년의 청년인데 70개의 상을 받았다. 어쩐지 여러분들 상 학교 다니면서 몇 개 받으셨어요? 700개. 저는 한 개 받았습니다. 한 개야. 정말 그 개근상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받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어요.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으로도 받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어떻게 해요? 2년간 4년간 연속으로 받았는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의 후원이 되게 중요하죠. 어디에서 후원하느냐? 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후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다 하시는 곳이죠. 식약처,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던 이러한 이 시상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들이 먹습니다. 누구요? 선수들이요. 선수들이 먹을 만큼 안전한 것은 기본이지만 효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이렇게 받았고요. 이분 아시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산의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계속 기록을 올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팀도 있고 또 이렇게 아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선택한 이유는 이거죠. 인텔리전스 컴플렉스 포뮬러입니다. 이것이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원을 할 수 있어요. 출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특허를 받은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안전과 함께 이 스포츠 좋은 기록과 그런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죠. 누가 85명의 연구진들이 건강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비즈니스. 회사도 됐고, 아, 좋았어. 그러면 내가 인프라를 키우는데 회사 괜찮아.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 100년 동안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도 인증받았던 그런 유산화의 회사거든요. 제품도 그래.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일입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세 번째 공유하시면 되는 일들이에요.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 여러분 혹시 찾으신 적 있으시나요? 아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거. 그래서 학력, 경력, 지역도 필요 없고요. 공정한 기회. 또 혼자서 하면 좀 더디겠고 노하우가 문제가 된다면 팀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가능한데 핸드폰 하나로도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가방 안에 이 유산화의 제품을 알려드리는 책자 한두 권만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핸드폰 하나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후원수당 보상 플랜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무엇이요? 비율을 적용이 되어서 돈 내기가 어렵거나 사재기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무엇인가 자꾸 제한하는지, 단계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도 제한하고요. 수당도 제한하고요. 상속도 제한하는지, 직급수당도 한 번만 주면 안 주는지, 소개자 제한도 있는지, 이런 제한이 자꾸 있는 회사들, 유지기간도 제한이 있다. 이건 좀 내가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때 자꾸 뭔가 걸려요. 탁탁탁.
그리고 그걸 또 맞추려고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일들도 많죠. 정해진 포인트만 수당을 주느냐?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또 필요 없는 액션 또 취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아니다라면 한번 해보실 만하죠. 자, 유산화의 보상 플랜 바이너리 방식이란 무엇이요? 공유죠. 내가 A하고 B에게 내 경험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A가 C에게 전달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E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E가 C 아래에 배치되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러한 팀워크 비즈니스, 이 유산화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4개의 팀으로, 아까 팀워크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4개의 그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무한 깊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제가 공유해서 어디까지 2,000까지 갔잖아요. 2,000명까지. 그런데 이 회사, 어느 회사는 2,000명까지만 당신의 연결에 수익하고만 가능해요. 이러면 그 다음 4,000은 어떻게 해요? 8,000은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런 회사가 아니라 다 8,000도, 그 다음에 16,000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사 찾아보셔야 되겠죠. 유산화가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작해도 제가 4년 됐거든요. 4년 된 저도, 그리고 10년 돼도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내가 매출에, 나의 하루라인에 그러한 포인트에 상관없이 이렇게 동일 비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1000포인트가 없어지는 회사. 그러면 이 1000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 내가 또 필요 없는 일들을 또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쿨하게 날리시든지 날려버려요. 뭐 그래도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업하셔도 되고요. 유산화의 것을 남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센터는 1개냐 3개냐를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남편은 처음에 3개를 개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일주일 비움과 함께 3주는 다이어트를 하겠어. 한 120만 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건강함을 되찾았는데 자연스럽게 3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로 아니면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경험하시면 1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또 경험하실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공유의 버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 100에서 200의 200포인트의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했었을 때 2명에서 4명에게 소개를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4명 파트너에게 200포인트를 200포인트면요 한 40만원, 41, 2만원 정도 되거든요. 4명의 4인 가족이 영양제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 화장품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4명에게 전했다라고 했었을 때 한 20만원 정도의 월 수익이 발생됩니다. 처음에 20만원, 그냥 그렇지, 가벼워. 이렇게 될 텐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똑같이 나와 같이 그러한 행위를 이 4명도 했다라고, 공유의 버튼은 4명에게 얼마? 200포인트를 이용했다라고 보면 나는 어떤 수익을 가져가느냐 하면요.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월 한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단계까지 내려가 볼까요? 똑같은 행위가 이 A도 한다라고 하면 내가 3, 2, 1단계를 합쳐서 월 42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조금씩 커지나요? 제가 4단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4단계는 똑같이 되었었을 때 이 4단계 4, 3, 2, 1까지 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져가는 그 인프라 때문인 거예요. 그걸 다 공유받는다라고 하면 월 1,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일들. 하실만 하시겠죠? 이 4단계까지. 4단계? 금방 내려가겠는데? 이런 생각도 막 풍덩풍덩 꺼봅니다. 월 1,700 정도면 무엇을 할까요? 그쵸? 이것이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1,700 딱 받았는데 다음 달에도 1,700이 들어오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1800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2명의 소개를 해서 2개의 그룹을 완전히 다 키웠다라고 했었을 때, 2개의 그룹을 꽉 포인트로 채웠다라고 했었을 때 월 최대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선물로 회사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3번째 그룹을 또 키웠어요. 그러면 8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면서 1,500만 원. 그렇게 됐었을 때 비즈니스 센터를 2개를 또 받습니다. 4개의 그룹까지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의 그룹을 키웠다라고 했었을 때 900만 원이 합쳐지면서 2,400만 원이 최대 월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서도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2개가 더 늘어납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 6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맨 아래 하부 라인에 그렇게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어떻게 해요? 맨 밑에다가 하부 라인에 배치를 하죠. 그러면 내가 4번 비즈니스 센터를 할 때 2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럼 2도 2-1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A8번도 A9번한테 전하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맨 아래에 배치하면서 이 비즈니스 센터를 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인해서 중간에 파트너들도 같이 윈윈이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무한대로, 그리고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인해서 소득이 무한대로 갈 수 있죠. 한 개의 그 가게를 꽉 채운 포인트로 되었었을 때 월 700만 원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골드 지급서부터 시작해서 9개 완성이 되면 9,900만 원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딱 시작이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브랜드 체인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보너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상속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이 유사나의 비즈니스 또한 또 상속, 나의 코드를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 성장이 성장하고 있는 유사나, 그렇죠? 오픈 이래로 끊임없이 한 번도 성장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유사나의 이 회사입니다. 딱 하나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무엇을 체인지하냐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하셨던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만 바꾸신다라고, 이 모든 혜택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유사나로 인하여서 라이프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자 정말 회사 진짜 이랬었을 때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컨벤션, 아시아 컨벤션, 그리고 미국 컨벤션에서 진짜 회사가 있을까? 그 인하우스 시설에 대한 그 제조 공정을 제가 보고 온, 그리고 유사나의 비전을 듣고 와서 파트너와 함께 집중을 했었다. 이 코로나 바로 전해거든요. 올해 또 컨벤션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여행 프로모션도 제가 그래서 이거는 국내 프로모션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이 유사나에서 저에게 정보를 주셨던 지금 우리 스폰서님이라고 하죠. 그의 가족과 저의 가족과 그리고 저의 파트너님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다녀왔던 거. 지금도 제주 프로모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이 또 우리 아시아 다낭도 다녀와서 제가 유사나 진행하면서 한 7개월, 8개월, 9개월쯤 돼서 이렇게 같이 여름에 저희 팀들과 같이 저희 첫 번째 파트너 우리 박인경 골드님하고 같이 신나게 놀았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에 여러분들 도전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유럽입니다. 1년 동안 성장에 대한 것을 묻는 거거든요. 이건 직급하고 상관없어요. 뭐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았건 내가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서도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유사나가 또한 저를 이렇게 멋진 드레스로 이런 걸 어디서 입겠어요, 그쵸? 제가 폼을 낼 때, 제가 실버 때, 이그젝 골드 때, 그리고 저 라이징 스타라고 전 세계 25명에게 좀 성장을 한 25명에게 주었던 그런 라이징 스타, 제가 20위를 받아서 또한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킹오프에서도 이렇게 또 패널로 이러한 일들이 유사나가
제가 위기가 있었을 때 기회를 딱 잡았었을 때 이렇게 제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제가 유산하루에서 꿈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강해지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유산하루 저의 연결로 해서 건강해지신 분, 저의 연결로 인해서 꿈을 꾸는 자들. 이 사진은 딱 다 마스크 다 벗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로 전해에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고기도 파티하고 이러한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산화의 시대 여러분들의 기회를 가져가는 그러한 유산화 비즈니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